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촌철살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나눠볼 지식생태학자의 촌철살인은 어떤 것인가? 네, 속도가 빨라지면 각도가 좁아지고 삶의 밀도는 얇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행복은 속도에서 오지 않고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의 다양성, 그리고 여러분이 매 순간 삶의 만족감, 충만감을 느끼는 그 삶의 밀도,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요, 느긋한 아침 식사.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한 2시간 정도 한다.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요. 아침을 거의 안 먹거나 허둥지둥 먹거나 먹을 시간이 없이 초고속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짜먹는 죽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 4월 11일 밤 12시 50분에 학교에서 분당 집으로 가다가 제가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대형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4.11 사태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11일 날 일어난 유명한 사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9.11 미국의 테러 아시죠? 네, 그리고 미국의 일본의 3.11 지진, 그리고 한국의 유영만 교수가 2007년 4월 11일 밤 12시 50분에 큰 교통사고가 났었죠. 저는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제가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요. 제 차가 이렇게 전복됐습니다. 차가 전복됐으니까 그 안에 있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양쪽에 갈비뼈가 7개, 5개 부러졌었고, 여기 팔뼈 부러지고, 목 안 돌아가고, 그야말로 이제 엄청나게 대형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만나기 일보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저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지나가던 119 차에 어떻게 목격당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즉시 제가 목숨을 건졌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저를 가까이서 근접거리에서 발견한 그 119 차가 저를 데려다 준 거죠. 병원으로. 그래서 제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 있다가 의식을 깨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렸을까? 네, 저는 진짜 과거에 그 방황했던 시절, 잃어버렸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려고 달리다가 제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물불안 가리고 일을 하다가 그런 대형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치료 덕분에 제가,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한 덕분에 빠르게 몸이 회복돼서 약 2달 만에 퇴원을 했어요. 자, 그리고 퇴원한 다음에 제가 취미생활이 또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는 평상시에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찬송가가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60km 주행 속도일 때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80km일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네. 그리고 100km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그리고 이제 120km가 되면 주여 나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삶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점점 주님한테 가까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빨리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빨리 가는 방법은 삶의 속도를 지금보다 배가시키면, 점점 높이면 그만큼 빨리 세상을 하직하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는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네, 속도가 빨라지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느끼는 그 삶의 충만감, 만족감, 행복감은 느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다 보니까 그 수많은 간이역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밀도는 점점 얇아지고 각도는 좁아지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래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속도는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강력한 주범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연에는 속도, 효율, 능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건 기계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계가. 우리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속도대로,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속도를 거슬러서 더 빨리 달려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을날 코스모스 핑계를 시속 200km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지 않고 코스모스가 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 이런 전경들도 하나도 볼 수 없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가 점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속도가 우리 삶에 던져주는 의미와 시사점이 뭔지를 제가 강남에서 실제로 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가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앞만 보고 달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절약해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오디오도 설치했어요. 첨단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커피 머신도 설치하고 베란다도 테라스 카페처럼 꾸몄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아침에 출근한 다음에 남편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집에다가 서류 봉투를 놓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집에 가보니까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가정부가요, 오디오를 쫙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빼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가정부가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정말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면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 집안에 힘들게 마련했던 물질적 시설을 누가 향유하고 있냐면 그 두 부부가 아니라 가정부가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부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짜먹는 죽이 나왔어요. 슈퍼에 가면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처럼. 그래서 빨간불 켜있을 때 빨리 짜먹고 파란불 켜있을 때도 짜먹고 가다가 잠깐 사이에, 한눈 파는 사이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 부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가정부가 차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저는 행복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가지고 앞만 보고 달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 목적지에 이렇게 행복이 널려 있지 않고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간이역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어떤 우발적 마주침, 깨우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행복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해피니스라고 하는 영어의 행복도 happen, what happen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느낄 시간이 없이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사례를 한번 경험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또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10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3일 동안 달리는 일본애를 보면서 와, 저 친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 제가 보기에 선두권에는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같이 3일 동안 내내 이 후반부에서 뛰면서 첫날은 해변도로를 감상하고, 저 한라산 중턱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한라산 병풍바위도 감상하고, 둘째 날 해변도로 달리고, 셋째 날 오름 언덕을 이렇게 달리면서 저는 후반부에서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을 다 감상했거든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보다 뒤에서 저렇게 여유롭게 달리면서 저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행복감에 젖는 거였거든요. 저한테는 아름다운 레이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둘째 날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저 앞에 막걸리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마셨죠. 여러분, 음주 마라톤 뛰어보셨나요? 네, 이 전율하는 행복감이 옵니다. 예, 제주도가 마치 내 땅처럼 보이고 결승선에 가면 술이 깨는 이런 해장 마라톤을 뛰어보셨습니까? 예, 아직 음주 검사 안 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번 꼭 뛰어보세요. 예, 정말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재미있고 즐겁게 즐기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속도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원흉이자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속도를 다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늘리실 때는 강력하게 늘리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멈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춤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멈춤입니다. 자, 그래서 멈춰 서서 도대체 내가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도대체 나는 삶의 각도를 좀 넓혀가지고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매 순간순간 느끼는 이 삶의 행복감을 밀도 높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